대한민국 과학기술은 지능정보사회,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트렌드에 부응해 미래 100년의 희망을 일궈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래의 과학 강국이 되기 위해선 국민이 직접 과학을 체험하고 과학으로 소통하면서 과학기술을 딱딱한 학습이 아닌 놀이이자 문화로 인식할 수 있도록 과학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과천과학관에 오시면은 800여 종의 과학 전시품을 체험할 수 있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미래 사회를 만들어가는 첨단 과학 기술을 보고 느끼고 즐길 수 있는 과학관으로 안내합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의 국립과천과학관. 곳곳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단체 관람객들이 눈에 띄는데요. 초등학생들부터 중고등학생들까지 연령층도 다양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이들이 과학관을 찾은 이유는 뭘까요? 학교에서 체험해보는 비교과 활동을 하고자 왔습니다. 과학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아서 이곳에 와가지고 많은 걸 배우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그럼 학생들을 따라 알고 나면 재미있는 과학을 만나러 가보죠. 최첨단 정보통신 기술과 산업이 융합된 미래 사회를 엿볼 수 있는 ICT 융합 체험존. 이곳에선 자동차에 색상과 무늬를 넣는 가상 체험을 통해 나만의 미래 자동차를 만드는 것뿐 아니라 신기한 ICT 세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스크린 앞에 모여 있습니다. 너도 나도 영상 속 물고기를 잡아보려 애쓰는데요. 알고 보니 스크린이 아니었군요. 수증기 막에 영상이 비치는 것이었습니다. 수증기 스크린 홀로그램은 그 초음파 가습기를 이용해서 수증기를 발생시킨 다음에 수증기를 그 가는 그 빨대 관 속에 통과를 시켜서 얇은 수증기 그 막을 형성을 시킵니다. 그 수증기 커튼에다가 프로젝터를 투영을 시켜서 그 영상물을 물방울로 볼 수 있는 장치를 뜻합니다. 그리스어로 완전하다는 뜻의 홀로와 그림을 의미하는 그램의 합성어인 홀로그램. 입체적인 영상을 만들어내는 기법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물체를 볼 수 있는 것은 빛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홀로그램은 빛의 고유한 특성 중 하나인 빛의 간섭성을 이용하죠. 두 가지 이상의 빛이 동시에 만나면 서로 간섭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이용하면 3차원 입체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영상을 보려면 광원으로부터 나온 빛이 물체에 반사돼서 다시 사람 눈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렇듯이 공기 중에 먼지나 물방울이 있으면 그것에 빛이 반사되어서 사람 눈에 들어와 영상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홀로그램은 2차원 문양을 3차원 입체로 도드라져 보이게 하는 기술로 위조 방지를 위해 지폐나 신용카드 같은 평면 인쇄물에 제한적으로 사용되었죠. 하지만 최근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구현 영역이 3차원 공간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한 여학생이 영상 속 남자의 춤을 따라 추고 있습니다. 투명 스크린 홀로그램을 체험 중이군요. 움직이는 체험자의 모습을 스크린에 합성하여 체험자와 영상이 함께 있는 듯한 효과를 주죠. 키넥트라는 장치를 이용해서 사람 모양을 촬영을 해서 그것을 크로마키 기법을 이용해서 영상물을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그 댄서의 영상과 자기가 실시간으로 춤추는 것이 겹쳐서 보이게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투명 스크린 홀로그램의 원리를 찬찬히 살펴보자. 실시간으로 촬영되는 키넥트 장치 맞은편 녹색 벽 앞에 서면 투명 스크린에 등장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곳에서 홀로그램 영상과 함께 춤을 춥니다. 이처럼 녹색 배경 앞에서 촬영한 영상 중 녹색을 제거하고 특정 피사체만 뽑아내 합성하는 기법을 크로마키 기법이라고 하죠.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홀로그램은 디지털 영상, 음향 기술과 접목되어 실감나는 공연을 가능하게 해주죠. 2014년 빌보드 시상식의 마이클 잭슨 공연이 대표적인데요. 따라해보고 같이 춤춰보니까 그냥 재미있고 새로운 추억이 된 것 같아요. 이번에는 어떤 ICT 융합 기술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미래에 사람의 건강과 일상생활을 도와줄 똑똑한 개인 로봇, 스마트봇의 기능을 알 수 있는 스마트봇 홀로그램이군요. 림모션이라는 동작 인식을 이용해서 스마트봇 각 부분의 기능을 살펴보는 것이 가능한데요. 립모션은 우리가 사용하는 키보드라든지 마우스처럼 입력 장치의 하나의 종류인데요. 이런 립모션은 그 적외선 센서를 통해서 사람의 손가락이든지 사람 손의 움직임을 인식을 해서 계산을 해서 매핑을 통해서 소프트웨어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림모션은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적외선을 이용하여 동작을 인식합니다. 사용자가 손가락을 이용해 글씨를 쓰거나 게임을 하고 영상을 줌인, 줌아웃 할 수도 있죠. 이곳 과학관에는 림모션을 통한 동작 인식 체험물이 있습니다. 동작 인식이란 사람의 손동작을 컴퓨터로 인식하여 화면에 실시간으로 보여주거나 연결된 기계의 움직임을 조작하는 기술이죠. 이처럼 손과 손가락 움직임을 통해 가상현실을 조작하는 림모션은 매우 혁신적인 기술로 외과 의사, 건축가 등 다양한 전문가 그룹이 사용할 수 있죠. 하지만 아직까지 인식률이 다소 떨어져 기술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한창인데요. 실제 생활에서는 아직 인식률이 조금 떨어져서 전시 쪽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인식률이 좀 개선이 되고 ICT가 발달이 되면 좀 몸이 불편하신 분이라든지 좀 그런 분들이 간단한 손동작으로 컴퓨터를 제어를 하고 관련 ICT 장치를 움직일 수 있게끔 할 수 있게 지금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첨단 생명공학에 대해 배워볼 수 있는 전시관으로 입장해보죠. 인간 게놈 프로젝트는 인간이 가진 약 30억 개의 유전자의 위치와 염기 서열을 해석하기 위한 연구 계획을 뜻합니다. 이처럼 현대에는 유전자를 직접 조작하여 인간의 수명과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생명공학 기술이 발달하고 있죠. DNA가 1953년 왓슨과 크릭이 DNA 구조가 발견이 되고 그 이후에 1980년대를 넘어가면서 우리가 DNA 조작하는 기술이 발전되고 난 이후에 지금같이 생명공학 기술이 발전했고 앞으로는 우리 모든 생활 주변에 생명공학이 들어올 것입니다. 생명공학은 영화 아바타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인간은 뇌파를 이용해 새로운 생명체인 아바타를 조종하죠. 그런데 이것이 과연 영화 속에서만 가능한 일일까요? 뇌파를 이용한 게임을 통해 두뇌 훈련을 함으로써 집중력 향상과 뇌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체험물이 있습니다. 머리에 뇌파를 측정하는 기구를 쓰고 가만히 화면을 바라봅니다. 10초 동안 집중을 하면 화면 하단에 집중력을 나타내는 녹색 막대 게이지와 스트레스를 나타내는 적색 막대 게이지가 올라가는데요. 뇌파를 이용해
관역을 맞히는 체험이죠. 저 관역을 꼭 100점으로 맞춰야 된다는 생각으로 하니까 그래도 조금 점수가 올라갔어요. 그렇다면 뇌파란 무엇일까요? 뇌파는 뇌신경 사이에서 신호가 전달되면 생기는 전기의 흐름을 말합니다. 이처럼 뇌파 기술은 중증 장애우가 간단한 게임이나 재활 훈련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기술로 사람이 집중하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뇌파를 이용합니다. 뇌에 대한 연구는 우리 인간이 잘 살기 위한 가장 궁극적인 연구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 뇌파 기술도 우리가 뇌에 대한 기술을 갖다가 더 많이 발전시키고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 뇌파 기술을 갖다가 전시품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어린이 관람객들의 시선을 한눈에 사로잡은 식물 공장. 실내에서도 야외의 자연 환경에서처럼 식물이 잘 자라는 환경을 만들어주어 채소와 같은 식물을 연속 생산하는 시스템입니다. 식물 공장과 더불어 농업의 새 트렌드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 분자 농업인데요. 배무채란 배추와 무를 교잡하여 만든 세계 최초의 신종 작물입니다. 배추의 염색체 20개와 무의 염색체 18개를 완전하게 가지고 있어 배추와 무의 형태를 모두 가지고 있죠. 이외에도 고추와 가지를 접목한 고가, 토마토의 가지를 접목한 토마토 가지, 그리고 토마토의 감자를 접목한 토마토 감자가 있습니다. 이처럼 분자 농업이란 유전자 조작을 통해 의학적으로 유용한 고부가 가치 단백질과 산업적 가치가 있는 효소 등의 제조합 및 2차 대사 산물을 식물에서 대량 생산하는 농업을 말합니다. 식물 공장이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식물 공장을 갖다가 하지만 미래에는 우리가 화성에 가서 달에 가서 우리가 식물을 키워야 됩니다. 이제 항공우주과학을 만날 수 있는 전시관으로 이동해보죠. 항공우주과학은 비행체, 그리고 우주 발사체와 관련된 과학으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최첨단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까진 우주여행을 아무나 떠날 수 없지만 우리는 이곳 과학관에서 마치 우주여행을 떠난 듯한 기분을 만끽할 수 있는데요. 세계 최고의 우주 교육 프로그램이라 불리는 스페이스 캠프를 재현한 전시물을 통해 영화 그래비티처럼 우주 유형 조종 유닛을 타볼 수도 있습니다. 최근 100년 동안 항공 우주 과학 기술이 발달을 해서 그에 대한 파생 기술이 약 1,800 종류가 지금 현장에 우리 실생활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주인들이 우주선에서 간단하게 음식을 조리해 먹기 위해서 전자레인지가 개발됐고요. 뭐 정수기라든지 공기청정기, 그리고 메모리 폼 베개, 이런 것들이 항공우주 기술로 인해서 파생된 기술로 현재 사용되고 있는 기술입니다. 국제우주정거장 ISS는 여러 개의 모듈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에 러시아에서 쏘아올린 즈베즈다 모듈이 바로 우주인들이 먹고 마시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제반 시설을 갖춘 서비스 센터의 역할을 합니다. 이곳은 우주인 이소연 씨가 실제 머물던 즈베즈다 모듈을 재현하고 있죠. 우주정거장은 우주인이 장기간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생활 편의 시설을 비교적 잘 갖추고 있습니다. 우주는 무중력이라 지구에서처럼 물을 흘려보내 배설물을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주 화장실은 진공 청소기처럼 팬을 돌려 강한 공기의 힘으로 배설물을 빨아들이는 방식으로 작동되죠. 그렇다면 잠은 어떻게 잘까요? 둥둥 떠다니지 않기 위해선 벽에 고정된 침낭에서 잠을 자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우주정거장 실내의 벽면은 찍찍이라고 부르는 벨크로 처리가 되어 있어 날아다니는 물건을 쉽게 뗐다 붙였다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우주선이고 우주선이 발사되기 위해선 고온 고압의 가스를 발생, 분출시켜 그 반동으로 추진하는 로켓이 필요하죠.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 발사체인 나로호. 2013년 3차 발사에 도전한 나로호는 전 국민은 물론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힘차게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이처럼 나로호가 날아오를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은 바로 로켓 연료인데요. 연료가 어떤 반응을 일으켜 로켓을 쏘아 올리는 힘을 얻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전기분해 스위치를 누르면 물이 수소와 산소로 전기분해됩니다. 물 분자는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1개가 결합된 것인데 전해질 용액에 전류를 흘려주면 음극에서는 수소 이온이 전자를 받아 수소 기체가 발생하고 양극에서는 수산화 이온이 전자를 내주며 산소 기체가 발생합니다. 셋, 둘, 하나. 어떻게 공이 날아오른 걸까요? 전기분해를 통해 만들었던 산소 기체와 수소 기체가 격렬하게 반응하여 폭발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반응한 후에는 전기분해 때와는 반대로 물 분자가 합성되는데 실제 우주 로켓을 발사할 때 수소는 연료로, 산소는 산화제로 쓰일 만큼 수소와 산소는 반응성이 높은 물질입니다. 즉, 수소와 산소의 격렬한 발열 반응으로 발생한 고열로 인해 반응하는 기체가 급격히 팽창하면서 로켓을 밀어 올리는 거죠. 이렇게 전기 분해를 통해 물 분자는 수소 기체와 산소 기체로 나누어졌다가 폭발한 후에는 다시 물 분자로 합성됩니다. 이제 우주 여행을 떠날 날도 머지않았습니다. 마치 달에 있는 것처럼 적은 힘으로 높은 점프를 체험할 수 있는 월면 점프. 달 표면에서의 중력은 지구 표면에서의 중력의 6분의 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에서 뛰면 지구에서 뛰는 것보다 같은 높이를 뛰어도 힘이 덜 든다고 하는데요. 1969년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하여 2시간 반 동안 달 표면을 탐사했던 우주 비행사 닐 암스트롱도 실제로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을 체험했을 텐데요. 달은 지구보다 약 80분의 1 정도의 질량을 가지고 있고 달은 지구보다 반지름이 약 4분의 1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계산을 하면은 달의 중력이 지구보다 약 6분의 1 정도 수준이 됩니다. 지구에서 마치 달에 간 것과 같은 체험을 하게 되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달의 중력을 체험해보니 재밌었어요. 지구에서 달리 달에서는 지구보다 훨씬 더 높게 띄워지니까 더 신기했어요.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의 상상력도 불러일으키는 국립과천과학관. 미래의 한국을 이끌어갈 청소년들에게는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유발시켜 과학자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게 하고 일반인들에게는 생활 속에 숨겨진 과학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과학 문화의 전당으로서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현상 이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어서 되게 신기하고 생생한 것 같아요. 원래 클린벤치 이런 거 잘 몰랐는데 무균 실험실 원리도 알 수 있고 그다음에 대체적으로 어떤 건지 설명 잘 돼 있으니까 일단은 다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굉장히 편하게 보고 있어요. 무엇보다 일상에서 접하기 힘든 과학 전시물을 통한 체험 활동으로 따분한 과학 이론 교육이 아닌 21세기 과학기술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느끼는 궁금증과 호기심을 스스로 풀어갈 수 있는데요. 과학을 통해서 우리 주위의 생활 그리고 과학자를 통해서 우리의 역사도 같이 배울 수 있는 좋은 통합이 것 같아서 아이들 굉장히 신나하고 교사로서도 굉장히 보람 있는 단원인 것 같아요. 예, 과천과학관은 우리나라 최고의 과학체험센터입니다. 과천과학관의 체험을 통해서 호기심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과천과학관에 오시면은 800여 종의 과학 전시품을 체험할 수 있고 과학 교육 프로그램과 과학 문화 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과학은
우리 삶의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미래는 융합과학기술이 지배하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말하죠. 과학적 창의성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대. 과학관은 창의적 과학인재 양성과 과학문화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과학을 보다 쉽고 흥미롭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국립과천과학관. 이제는 전 연령을 아우르는 전시물과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대중 친화적인 과학관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